필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2017학년도 수시 인문 상경계열 5호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5호 문제에서도 문제 1번에서는 500자를 요구하면서 사실과 관점이라는 언론 보도의 사실과 관점이라는 주제를 토대로 해서 독해 적용의 문제를,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인간을 결코 경제적인 동물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는 최후 통첩 실험을 토대로 해서 800자 문제의 독해 적용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과 관련해서는 배경지식에 탑재된 사실과 관점이라는 내용을 들어두시게 된다면 문제의 함의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문항별로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재심은 가나 다를 바탕으로 사실 보도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서술하고 사실 보도에 대한 견해를 논하시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심 가에서는 사실 보도의 한계를 말하고 있는데 대중매체의 사실 정보라는 것은 사회를 이해하는 데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사실 위주의 보도는 결국 언론이 기록의 박물관처럼 전락하는 만큼 적절한 프레임을 제시함으로써 그 사이 방향성과 지향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된다면 A씨가 몇월 며칠 몇 시 둔기로 B씨를 살해했다, 이런 식의 기사는 사실상 단순한 사실의 나열인 만큼 일정한 관점과 프레임을 토대로 해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부인이 남편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는 프레임이 담기게 되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 여성의 지위라든가 남성의 폭력이라든가 이런 식의 사회 문제를 담아낼 수 있다, 이것이 재심은 가의 입장이라면, 재심은 나에서는 프레임, 즉 관점과 해석의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중매체가 실제가 아닌 가상의 현실을 구성하거나 오히려 현실을 부풀리고 자신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일정한 관점 속에서 해석해낼 때 사람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는 프레임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언론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그리고 반성적 성찰을 하게 된 사건이 바로 어금니 아빠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구미에 맞는 사건을 보도할 때는 그 이면이나 뒷면의 얘기는 전적으로 무시해버리고 프레임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사실을 가두어서 재해석하는 그런 식의 보도가 바로 프레임의 한계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재심은 타에서는 관점에 따라 하나의 사안도 정반대의 해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런 보수신문과 진보신문에서 임금격차에 대해서 보수신문은 바로 개개인을 자극시켜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진보신문에서는 거대 자본의 일방적인 착취구조다, 이렇게 시각을 달리하는 것도 관점에 따라 정반대의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스스로 주체적인 언론의 소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인데, 정확한 사실의 기초에서 정보들을 수용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자신만이 그 사실을 해석하는 독자적 논을 가져야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중매체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필요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다른 여러가지 의견들을 함께 수용하고 그것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의심하는 태도를 가질 때 언론이 제시하는 일방적 방향성 속에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서술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많이 나오는 최후 통첩 실험을 다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 통첩 실험은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이성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능력에 따라서 비용과 이득을 측정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자신에게 순이득이 큰 그러한 선택을 한다고 전제를 하고 있지만, 이 실험에서는 인간이 결코 이런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감성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것입니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는 민수는 소라에게 가장 적은 돈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소라 또한 이 돈, 가장 적은 돈을 수용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되지만,
소라가 이 돈을 30%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거부해버린다는 사실이 바로 인간이 결코 합리적인 그러한 경제적 요인만으로는 행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요구를 가나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여담이지만 이 최후 통첩 실험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인간이 철저히 이기적이고 이런 경쟁적 동물이다라는 사실을 이러한 면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인의 불로소득에 대해서 자신의 이득을 버려가면서까지 그의 불로소득을 박탈하려는 그러한 자세는 어쩌면 근본적인 이기심에서 출발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답안의 작성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 재심은 다해서 버틀러는 인간의 행동을 촉발하는 동기로 욕망과 애착, 자기애와 이기심, 그리고 양심, 이러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요소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경제학자는 자기애를 행위의 동기로 가지는 인간을 가정하고 있는데, 인간은 이타심과 양심, 타인과의 유대감 등 그리고 관계 이런 속에서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인 만큼 경제 논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모습을 최후 통첩 실험이 보여주고 있어 결국 버틀러의 주장을 지지한다. 이러한 답안 전개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해 보겠습니다. 대학 공개 답안입니다. 1번입니다. 재심은 가는 사실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가는 대중매체가 사실 정보를 제공하지만 정작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매체의 지나친 사실 위주의 보도가 적절한 프레임을 제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반면 재심은 나는 대중매체가 실제 가진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을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할 가능성을 보여주어 프레임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낸다. 재심은 다에서도 나타나듯 같은 사실에 대한 보도라도 관점에 따라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해지며 이는 여론을 호도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특정 관점을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정확한 사실 정보를 제공하여 스스로 판단할 여지를 주는 사실보도가 긍정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처럼 사실보도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이는 대중매체의 비판적 수용이 필요하며 대중매체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1번이 답안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재심가에 따르면 경제학자는 사람들이 선택에서 이성 능력을 사용해 비용과 이득을 측정하고 순이득이 가장 큰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경제학자 입장에서 재심은 나에서 설명된 최후 통첩 실험 결과는 경제학자의 예측과 어긋나는 의외의 것이 된다.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민수는 소라에게 가장 적은 돈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민수가 소라에게 1원을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소라는 민수의 제안을 거절할까? 소라가 경제학자가 가정하는 합리적 인간이라면 소라는 민수의 제안을 거절하여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민수 제안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할 것이다. 장황한데 가령 최저 단위 화폐를 준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결정에 따라서 자신의 이득에 따라 수용할 것이다. 이러면 될 것입니다. 민수는 소라가 이처럼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므로 민수는 이론을 제시할 것이고 소라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경제학자의 최후 통첩 실험에서 예상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나에 나타난 최후 통첩 실험 결과는 이 같은 경제학자의 예측과 크게 다르다. 재심은 다해서 버틀러는 인간의 행위를 촉발하는 동기로 욕망과 애착, 자기애와 이기심, 그리고 양심의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한다. 버틀러에 따르면 경제학자는 자기애를 행위의 동기로 가지는 인간을 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타인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이타심과 다른 모든 행동 동기 작용의 한계를 결정하는 양심을 가진 존재이다. 최후 통첩 실험의 결과는 이러한 버틀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경제학자들이 도덕적 냉소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차원의 인간 행동의 동기를 경제 이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설명 마치겠습니다.